아니 가만히 보니까 되게 웃기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목건년도 엄마를 구하지.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도 몰라. 이게 등장도 안 해. 이게 도대체 무슨 엄마 얘기만 쉐리 해요.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오늘 드릴 말씀은 부처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사건이거든요. 부처님 생애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어머니가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니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성장기에서 많이 불리한 조건들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인성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불리하고, 그리고 나중에도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냐면 뭐 유복자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별로 안 좋게 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기는 또 이제 왕가여서기 때문에 물론 2500년 전에 제대로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같은 그런 왕 아니에요. 부족 국가에서 조금 더 큰 상황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왕가다 보니까 먹잘 게 있지. 먹잘 게 있으면 싸움이 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봐봐. 이렇게 해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런데 이 여자가 죽고 다른 여자가 들어왔고, 이 상황에서 이쪽에 자식이 있으면 이쪽에도 자식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러면 이 엄마, 이 두 번째 부인의 행동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아들만 제끼면 이게 내 아들한테 가니까 아무리 무슨 뭐 평등하네 어쩌네 해도 내가 보기에는 저거는 생명체인 이상은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똑같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이제 묵자가 한 말이거든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전국 시대 때 인물 중에서 묵자가 이제 그게야말로 진정한 사랑 아니냐. 차등 없는 사랑. 전쟁 같은 사랑 말고 차등 없는 사랑. 전쟁 같은 사랑 알지? 임재범. 왜? 임재범 몰라? 임재범? 임재범 알면 또 오래된 사람이야. 요즘 애들 임재범 얘기해봐라. 임재범이 누군지 모른다. 몰라. 나는 가수다. 뭐 이런 데서 나왔나? 그런 거 말고 완전 평등한 사랑.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맞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일 수는 있지. 그렇게 해서 묵자는 그걸 주장했어요. 근데 묵자는 사실은 하느님을 믿었거든. 묵자가 중국에서.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죽은 뒤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래. 그게 이제 묵자적 사고예요. 묵자적 사고. 그랬더니 맹자는 뭐 하느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죽은 뒤에 뭘 보상받고 이런 거 없어.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 기독교 얘기할 때도 내가 늘상 얘기하는데, 보상을 위한 것이 진정한 선행이냐? 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면 내가 쉽게 말해서 죽은 뒤에 하느님한테 보상을 받아요. 그게 진정한 선이냐? 그건 대가성이잖아. 그냥 생각해봐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의도적인 그런 대가성이 있는 선이 진정한 선이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선은 대가성이 없어야지. 아무 대가성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선이 됐을 때가 최상의 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나 이런 것들이 약간 떨어지는 인식으로 보죠. 근데 묵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비판하냐? 맹자는 사후세계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느님 중심은 아니에요. 뭐 천국이 있다거나 이런 쌉소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부모하고 남의 부모도 구분하지 못하는 놈.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을 평등하게 대하고 부모도 평등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을 내 자식처럼, 그런 식으로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평등해지고 내 부모와 남의 부모가 평등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맹자는 비판을 하고, 그것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왜 절에서 입시기도 때 사람이 많이 오는가? 그거는 내 자식의 일이 결부됐기 때문에. 그래서 입시기도 수능 끝나면 사람이 많이 줄어요. 지금은 이제 학교 들어가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차등이 있지만 사실 예전에는 그냥 시험만 갖고 볼 때도 그때 확 줍니다. 반으로 줍니다. 그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지. 그 사람이 꼭 이기적인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에 자식의 눈가리가 멀어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유전자에 들어가 있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똑같이 대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 내 자식을 어떻게 보호하고 생명을 어떻게 유지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하겠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남아 있어야 종족 보존을 하지.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부모가 엄마가 없을 때 이걸 지켜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압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엄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가 틀려요. 왕실에서 특히 이 여자의 위치라고 하는 게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보호막 역할을. 그래서 엄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걸로 인해서 이게 이제 마야 부인이고 이게 마하프라자파티 대에도라고 하는 그냥 쉽게 짧게 얘기하면 대에도라고 하는 분이고 자매입니다. 자매. 자매. 그래서 이렇게 자매랑 같이 결혼하는 거는 그 당시 뭐 옛날에는 흔히 있었던 거예요.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그렇게 세트로.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딸부잣집으로 장가 가야 된다. 저런 시절에는 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좋은 거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거가 될 수도 있어. 피곤할 수도 있어. 게다가 또 상태 안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막 몇 명이 들어온다 이러면 난리 나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일찍 죽은 거에 대해서 엄마를 어떻게 보면 좀 죽였다라고 하는 판단. 엄마를 죽였다라고 하는 판단. 역사적인 걸로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룬빙이 동산이라는 데서 난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애를 낳은 게 아니고 난산이 되면서 거기서 감염 같은 게 되고 그게 이제 바로 사람이 죽진 않지만 그로 인한 어떠한 증세가 확대되면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7일 만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7일은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부처님 생애나 아니면 초기 불교에서 나올 때 수칠은 어느 정도의 완전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일주일이라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 기간이 흐르고 아마 이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럴 수 충분히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게 애를 안 낳았으면 안 죽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엄마를 죽인 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비판자들 입장에서 비판을 하기가 쉬운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불교사에서 보면 부처님 엄마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 문화하고 다른 게 중국 문화는 부계효 중심이고 인도는 모계효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효를 강조한다니까. 그게 인도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내가 찾았다니까. 아니 가만히 보니까 되게 웃기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목건년도 엄마를 구하지.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도 몰라. 이게 등장도 안 해. 이게 도대체 무슨 엄마의 얘기만 쉐리해요. 쉐리해. 그러더니 관무량수경에 보면 위제의 부인, 아버지를 유폐시켰는데 그 주인공은 또 위제의 부인 또 해갖고 아버지는 죽이는데 결국 죽이게 되는데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을 때 위제의 부인이 자꾸 이게 먹을 걸 갖다 넣어주면서 뭐 몸에다 붙이고 들어갔다는 제가 보기엔 다 거짓말이고 그냥 들고 들어가면 돼요. 들고 들어가든지 호주머니에 넣고 들어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갖고 가도 돼. 이렇게 뭐 살에다 붙일 필요 뭐 추적게 그걸 붙여 그냥 이렇게 끼고 가도 감옥에 문지기는 왕비 몸을 수색할 수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들어있는 것 같아. 눈으로 봤을 때 불룩해. 예. 그래서 왕비님 속에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비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볼륨감이야.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제가 잠깐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거 돼?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없다면 없는 줄 알지? 이러면 끝이야. 왜 왕만 무서운가? 왕비한테도 죽는데? 그러니까 통과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반복되니까 그렇다고 왕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잖아. 감옥에서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걸 누가 막을 거야? 대신이 가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막아요, 그거. 못 막어. 근데 그거는 참 난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굉장히 희한한 일 같아. 왜? 자, 봐봐. 빈비사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부인이 위제이 부인이야. 그리고 이 밑에서 아사세 왕이 태어나는 거지. 아사세가 태어나서 아사세가 정변을 일으켜서 빈비사라 왕을 유폐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이 가두는 이유는 직접 죽이기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그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크기 때문에 유폐시켜서 그냥 굶겨 죽이는 거예요. 환경을 안 좋게 해서. 특히 저런 왕족이나 귀족들은 환경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잘 죽어요.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는 거지.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는데, 근데 그게 왕족은 그런 것 같고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 일반 사람들은 아닌 것 같더라. 내가 그거를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서 내가 그걸 느꼈거든. 대통령 끝나고 바로 들어가는데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굉장히 극심할 것 같잖아? 돌아가시지는 않더라고. 다 건강하게 나오시더라고. 기다렸나? 이러면서 딱 나오잖아. 그런 걸로 봐서 이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사람이 죽는 건 아니구나. 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귀족이나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굉장히 부드럽게 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내가 어디서 들었냐면, 재벌들이 깜빵 갔을 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온 재벌은 들어갈 상황만 조장을 해주면 말을 잘 듣는 데잖아. 재벌 총수들이. 예. 우리가 볼 때는 호텔인데 들어가도 호텔이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 거지.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가고 또 가고, 그 소설책에 보면, 그 소설이 아니고 실화였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못 살 때 60년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유럽으로 밀항을 하는데 밀항하다 잡혔어요. 그래서 깜빵에 들어갔는데, 깜빵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 나가고 싶지 않다. 한국의 자유보다 유럽 깜빵이 더 좋아. 나가고 싶지 않다. 이게 지금 보릿고개가 있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개꿀이래. 유럽 깜빵 개꿀요.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거기서 이게 연장을 시키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해되는 부분도 있죠. 그 시절을 여러분들은 사셨잖아. 저야 물론 기록으로밖에 못 봤지만 사셨잖아. 그때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까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예. 아니 그거는 다 경제지표에 나오는 얘기예요. 70년대 뭐 경제개발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지, 50년대 60년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가 훨씬. 그냥 못 산 게 아니고 훨씬. 예. 그래서 이제 부담되니까 아버지는 죽이지 않고 이제 유폐시켜서 이제 좀 굶기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을 보내려고. 아유, 난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네. 어쩌겠어. 큰일 났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먹을 거를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이 됐지. 건강해졌지. 이게 계속 왕으로 좋은 거 계속 먹다가 이렇게 조금씩 먹으니까 몸이 가벼워요. 이러면서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잖아요. 너무 좀 부담스럽지. 그러다 아버지가 너무 이게 정치를 잘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아사세 왕이 결국 위제이 부인을 죽이려고 하죠. 그게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왕사성의 비극이라고. 제가 이게 전문가입니다. 사실 이쪽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쪽에 논문들을 많이 써가지고. 근데 결국 스토리는 뭐냐면,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니까 그때 대신들이 반정 대신들이에요. 반정 대신들. 이 아사세 왕에게 가담했었던 반정 대신들이 세상에 아버지 죽인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어머니 죽인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협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비중이 더 큰 거야. 이게 인도 문화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나오느냐. 지장경에서 봐도 봐봐. 어머니 구하러 댕긴다. 아버지는 안 구해줘. 아버지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부모 은준경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은준경도 어머니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거를 양주동 선생이 예전에 추려가지고 노래를 만든 게 어머니 은혜. 그거를 아버지들이 어머니만 은혜냐? 자꾸 이러니까 어버이 은혜로 이름만 바꾸고 실제로 내용은 똑같지. 아버지가 안 나와. 그 어버이 은혜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 아버지 역할이 없다니까. 아버지는 수탉이야. 그냥 놔놓고 놓고 어디 갔어. 다 엄마에 대한 얘기만 나와. 그래서 이게 인도 문화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한 축입니다.